시타델 월가 최고의 트레이딩 집단이죠. 우린 인생의 승리자만 뽑는다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채용하는 특이한 헤지펀드인데요. 지금 코인 시장을 이런 월가 헤지펀드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이들이 만든 대표적인 코인이 탈중앙화 거래소 하이퍼리퀴드와 기관용 블록체인 칸톤인데요. 파운더들이 둘 다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그 중에서도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 전문그룹 허드슨 리버스와 시타델 출신이고요. 전통 IT 백그라운드가 아닌 이런 전통 금융기관 출신들의 다소 중앙화된 프로젝트가 지금처럼 힘든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건 시장의 아이러니죠. 두 코인이 모두 이미 전체 코인 시총 10위권 정도에 안착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다소 생소한 이런 코인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지금 코인 시장이 가루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소한 친구들이 치고 올라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 이유를 얘기해 보려고 들고 왔고요. 간단히 프로젝트 소개 드리고 둘의 공통점이 과연 뭔지, 비트도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네들이 뭐라고 버티는지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이게 야 이 개 어쩌고 저쩌고야 물린 내 코인 쳐다보는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런 배 아픈 남의 코인을 뭐하러 얘기하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시장은 차갑다. 투자를 하다 보면 즐거운 시간보단 지루하고 괴로운 시간이 더 많고 지금처럼 지쳐서 다 내려놓고 싶은 때가 찾아오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도 이 차가운 시장에서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살아남으려면 지쳐도 이 악물고 눈 크게 뜨고 시장 돌아가는 걸 계속 째려보면서 헝그리 정신으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이런 시총 상위 종목의 구성 변화는 트렌드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잘 째려봐야 하는데요. 미국 주식을 예로 보면 2000년대만 해도 제너럴 일렉트릭, 엑슨모빌, 시티뱅크, 월마트 이런 전통주들이 대세였지만 2020년대부턴 전부 IT 회사죠. 특히 23년, 24년도부턴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오면서 IT 중에서도 특히 AI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한 모습인데요. 명확한 흐름이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코인 시장도 트렌드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이퍼 리퀴드와 칸톤 같은 코인은 그런 시장 트렌드 변화의 수혜를 본 거겠죠. 서론이 길었는데 먼저 두 코인 간단히 소개드리고 지금 코인 시장, 게임의 법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하이퍼 리퀴드,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예요. 업비트는 저희가 K뱅크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쓰잖아요. 하이퍼 리퀴드는 은행 계좌가 아니라 코인 지갑 연결해서 쓰는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참고로 지금 희석 시총이 40조예요. 업비트는 가볍게 뛰어넘고요.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대장 거래소 코인베이스랑 비슷한 밸류죠. 말이 되냐 할 수 있는데 당장의 선물 기준 코인베이스보다 거래량이 많고요. 좀 잘 터지는 달에는 월에 3,300억 달러, 500조 원 거래가 찍혀요. 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거의 20조 원인데요.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이랑 비슷한 수준의 거래를 하이퍼리퀴드가 처리하고 있다. 사실 탈중앙화 거래소는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서, 온체인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성능이 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이퍼리퀴드는 탈중앙화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급의 안정성과 속도를 제공한 덕분에 온체인 거래 시장의 왕이 됐는데요. 그 비결은 별거 없어요. 사람. 결국에 다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파운더 제프의 양력을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데요.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금메달, 하버드 컴공 졸업 후 하버드 컴공보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초고빈도 트레이딩 헤지펀드 입사. 여기서 증권 거래 시스템과 마켓 메이킹의 궁극을 습득했겠죠. 그 이후엔 전통 금융은 블록체인 금융으로 대체된다는 신념으로 크립토에 입문해서 지금의 하이퍼 리퀴드를 만들었는데요. 보면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만든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하이퍼 리퀴드의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냥 천재가 천재적인 집념으로 천재적인 제품을 만들었다고 간단히 정리할게요. 두 번째, 칸톤은 금융기관 전용 블록체인인데요. 보시는 문구가 칸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Privacy Fit for Regulated Institution. 칸톤은 정말 정교하게 은행 맞춤형으로 설계된 프라이빗 분산 원장인데요. 말은 그럴싸한데 그래서 미국 은행들이 진짜 쓴다는 거냐? 진짜로 쓰고 있어요. 리플을 비방하고 싶지도 않고 리플과 가는 길도 다르지만 타겟은 똑같이 은행인데요. 리플은 은행들이 안 써요. 못 쓰는데요. 칸톤은 이미 은행 백엔드에서 돌아가고 있다. 파일럿 테스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은행들 간의 백엔드 정산 원장으로 몇 년 동안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코인을 최근 25년도에 냈을 뿐이에요. 좀 갸우뚱하실 수 있어요. 은행들이 맨날 코인 사기라고 하더니 뒤에서 뭐 이래저래 하고 있었던 거냐 궁금하실 텐데, 개념을 잡으면 블록체인은 장부, 원장일 뿐이죠. 은행들은 5만 가지 금융 상품을 다 다루는데 타 은행과 호환이 되는 공통의 장부가 있으면 당연히 좋아요.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니즈는 원래 있었고요. 다만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든 게 공개되고 DA 플랫폼이라 코드도 좀 안 맞고 시장 상황에 따라 네트워크도 불안정하니까 규제 준수와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은 정산 원장으로 애초에 쓸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칸톤 같은 은행 맞춤형 블록체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말은 쉬워 보이는데 진짜 대단한 일 한 거죠. 기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대형 은행들을 고객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번에도 정답은 사람. 칸톤 대표 유발 로즈의 양력을 보면 고개가 또 끄덕여지는데요. 조지아 텍 나와서 시타델, DRW에서 경력을 쌓고 무려 2014년에 블록체인 금융의 미래를 보고 디지털 에셋을 설립했는데요. 은행들의 니즈를 맞춘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어요. 이를 기반으로 21년에 칸톤 블록체인 개발에 착수해서 지금에 이르렀고요. 보면 이 사이에 역사적인 불장이 3번이나 있었죠. 해먹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코인 찍어내서 몇 조 원어치 팔아먹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제서야 칸톤 블록체인을 본격 가동시켜야 되니까 운영 비용으로 검증자들한테 보상을 줘야 되고 운영 수익으로 수수료를 받아야 해서, 그래서 이제야 코인을 낸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대체 얼마나 이 시장에 대한 확신과 진정성이 있어야 이렇게 긴 비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감도 안 오는데요. 심지어 마케팅도 거의 안 해요. 최근에 코인이 나오고 나서야 기사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이분 애초에 마인드 세팅이 제품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지 개미들한테, 리테일한테 코인 팔아서 한몫 챙기려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리스펙 하고요. 지금까지 하이퍼리퀴드와 칸톤 누가 만들었고 뭐 하는 코인인지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두 프로젝트, 이 두 코인의 공통점, 다른 코인들과 차별화되는 이들만의 공통점이 뭘까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그건 바로 둘 다 허가형 블록체인이란 점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처럼 아무나 네트워크의 검증자가 될 수 없어요. 각 재단이 고른 파트너사들만 검증자가 돼서 네트워크 운영 권한을 갖는데요.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의 가장 본질인 탈중앙화를 달성하지 못한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건데요. 하이퍼 리퀴드는 다가오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지금의 10배, 100배 트랜잭션이 터져도 모든 거래를 레깅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통 거래소와 중앙화 거래소를 뛰어넘는 온체인 거래 엔진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칸톤은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규제 준수 정산 원장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둘 다 애초에 물리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준의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운영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방식이 맞다 틀리다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 시장은 이들이 이룬 그 최적화 수준의 높은 점수를 주지 너희는 충분한 탈중앙화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폄하하지 않아요. 지금까진 탈중앙화라는 워딩 자체가 이 시장에서 하나의 이념처럼 여겨져 왔는데요. 시대가 변했고 시장이 너무 멀리까지 왔어요. 이제는 써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조선시대 예속 논쟁도 아니고 옳다 그르다 따지지 않고요. 어차피 이젠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완전한 탈중앙화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비트코인밖에 없을 거고요. 탈중앙화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대항하는 코인을 상징하는 깃발 같은 거였는데 이젠 코인이 제도권에 통합되는 시대잖아요. 탈중앙화라는 말을 굳이 계속 내세우는 것도 웃기긴 해요. 이제 탈중앙화는 허가형이든 비허가형이든 충분한 자격과 의지를 갖춘 검증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 악의적인 담합을 막는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시장은 뭐에 점수를 쳐주냐? 하이퍼리퀴드와 칸톤처럼 목적에 맞는 최적화를 달성했는가? 예를 들면 승용차면 디자인, 연비, 편안함, 가격이 종합적으로 두루 괜찮은가? 화물차면 적재 효율이 좋은가? 버스면 안정성과 내구성이 받쳐주는가? 스포츠카면 감성과 엔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가?처럼 시장은 이제 각각의 블록체인이 각자 존재 이유에 맞게 최적화를 달성했는가? 쉽게 말하면 이제 쓸모가 있는가를 평가하는데요. 제가 하나 염려되는 바는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존재 이유가 갈수록 불분명해진다. 이더리움은 뭘 최적화하고 있죠?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나요? 제가 볼 때 이더리움은 승용차도 아니고 버스나 트럭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포츠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뭉뚱그려서 그냥 좋은 차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테린의 말을 아무리 들어봐도 명확함이 없고요. 그냥 만능의 무언가가 되고 싶은 것 같은데 알트 시장 신뢰와 유동성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더리움이 점점 색깔이 없어지는 게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한데요. 시장이 한없이 밀리는 이유를 저도 참 모르겠어서 답답해서 드는 푸념 같은 생각 중 하나고요. 몇 달 동안 시장이 계속 밀리는데 그렇다고 주구장창 시장 하락 이유 왜 떨어질까 이런 얘기만 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환기할 겸 다른 주제 제가 바라보는 코인 시장 새로운 트렌드 얘기해봤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엉클리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주에 뵙죠.